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지금 육아 19일 차입니다. 그래서 몰골이 좀 안 좋은데 양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근 이틀 동안 제가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겪은 일이 있어서 그것들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일반인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 부모님 그리고 모유 수유에 관해서 이제 유경험자 뭐 이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틀 전에 배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기쁜 순간인데 아내가 10달 동안 관련 서적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배꼽이 떨어진 모양을 보더니 이거 육아종인 것 같다 라고 해서 해당 관련 서적 찾아보니 정말 육아종 사진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저희가 갔던 산부인과에 바로 붙어있는 소아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닌데 소독을 해야 돼서 저희가 챙겨서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자동차 안에서 하는 말이 겸사겸사 오늘이나 내일 소아과를 가야 됐었다. 원래는 산후조리원에 나오는 날짜가 오늘이기 때문에 정기검진차 산부인과를 가야 됐었다, 소아과를 가야 됐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기 전에 이틀 전에 저희 집에 조산사께서 찾아오셨어요. 조산사라 함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국가에서 이제 들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이수하신 출산 또 육아 관련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의 상태를 보시고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 라고 하시고 또 이제 뭐 모유 수유에 대한 자세를 잡아주시고 저희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고 이런 시간을 갖고 이틀 뒤에 병원을 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아과에서 저희가 약간 좀 당황을 했던 건 뭐였냐면 배꼽 소독은 잘 했고 이제 정기검진 하면서 이제 들었던 내용도 다른 내용도 있는데 일단 심각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의사분이 황달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황달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제가 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희가 제왕절개 후 4박 5일 동안 첫날을 제외한 모든 날을 24시간 모자 동시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황달 수치가 아슬아슬하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높다. 이게 아니고 집에 가도 되고 아니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 딱 그 경계선에 있는 수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거기 소아과 과장님께서 너무 진지하게 아이가 입원을 한다는 걸 당연하게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먼저 퇴원하고 아이가 하루 동안 레이저 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수치를 내려준 다음에 저희 아내와 제가 아이를 함께 있어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컸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해주셨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 2주가 지났죠. 산부인과에서 퇴원하고 2주가 지나서 이제 검진을 할 때 다시 황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들 그리고 책에서 전문 서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어떤 많은 자료를 저희들도 많이 봤어요. 첫 애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동시에 또 이중적인 요소죠. 아무것도 모르는 동시에 이제 정보 과잉이 아닐까라고 할 만큼 많이 찾아본 것도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략적으로는 저희도 좀 공부해서 알고 있다. 주변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나 준전문가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여하간 황달인 것 같다. 수치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해서 발 뒤꿈치에 이제 체열을 해서 수치를 보니 하여튼 어떤 수치가 나왔어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말을 일부러 안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수치도 위험해서 당장 입원해야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의사분께서 얘기하시는 핵심 요지가 뭐냐면 일단 황달인 것 같으니까 저희 아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죠.
모유 수유하십니까? 분유 수유하십니까? 그러면 의도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모유 수유한다. 그러면 직수하십니까? 직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수치 보고 상담을 해주시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분유 수유를 4일 정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랄까. 그 과정이 저는 계속해서 저번 영상에서부터 제가 계속 이런 영상을 찍을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나 제 아내의 성향이나 어떤 자발적으로 이제 학습하면서 알아가면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통념이 당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제 표현으로 나머지 반쪽의 지식도 있고 과학적인 사고관은 언제나 잠정성이나 반론 가능성도 함께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유가권이라고 할까요? 우리들의 어떤 지적인 권리 차원에서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뭐랄까 너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유 수유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 또는 국내 산부인과 의료계에서 이제 이미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저는 분유를 안 먹겠다 절대 안 먹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런 현상에서 느껴졌던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아했던 거는 뭐였냐면 제왕절개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써주시는 해외 사례를 보면은 산모가 너무 힘들어도 그 아이를 바로 앉게 하고 뭐 모유수유 바로 시작하게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께서 써주시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경 안에서는 저희가 있던 병원은 정말 좋은 병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 당일에는 아이를 못 보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때부터 부모의 어떤 권리라고 할까? 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좀 너무 당연하게 이걸 분리시키는 거 아닌가. 물론 병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의료적인 근거와 명분이 있죠. 저희가 무식하게 병원과 의료계를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스탠스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런 패턴의 일환으로 그 의사분께서 하시는 어떤 검사나 아니면 이야기나 어떤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의 동의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을 아니면 검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당장 너무 긴급하고 이러면 당연히 의료 체계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고 신뢰하고 이런 부분이지만 좀 먼저 물어보고 동의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의아했던 점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처방의 근본이 뭐냐면 모유 수유를 중단하라 이거였고 그 기간은 4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의사분은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시고 왜냐면 직수를 하는 산모에게 4일 정도 분유를 먹이라고 하는 거는 참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메시지는 동일했죠. 메시지는 동일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혼합 수유는 안 되냐 물어보니까 분유만 먹여야 된다. 그러면 이틀 정도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4일을 먹여야 된다. 확실히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서 약간 화가 난 거예요. 이분에게 화가 났다? 이건 아니고 너무 당연한 통념처럼 얘기하는데 똑같은 아이를 갖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강남에서 연예인이나 부자들 많이 가는 자연주의 병원 있죠. 똑같은 우리 아이, 똑같은 상태로 그 병원에 갔으면 똑같은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던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이 상황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자 편향이라고 하잖아요. 의사 가운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의료 체계와 의료 기술을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제약 기술을 반대하고 이런 입장은 또 아닙니다. 여하간 어떤 문맥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의사 분께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부부가 비의료인이지만 비의료인 수준에서라도 해외의 관련 사례나 아니면 제 주변의 지인 중에 어떤 의사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에 대해서 이렇게 며칠 동안 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걸 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의사분께서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단정을 졌지만 그 후에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4일 동안 분유를 먹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혼합 수유도 아니고 분유를 먹여라. 이게 그분이 얘기하는 요지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 일단은 알겠고, 저희가 좀 더 상의를 해보겠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랄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분들, 준 전문가분들, 그리고 해외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께 전화를 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아내가 결정했던 건 뭐였냐면, 이틀 분유 수유를 하자, 이틀. 그러면 수치가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고 거의.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모유 수유를 다시 해도 그 수치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할 거면, 빨리 하자. 그리고, 당시만 해도 18일째였기 때문에 2주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어떤 의견이었냐면, 대부분 황달은 모유 수유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현상이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빠진다고 하니 이 과정을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고 한 달 후에도 의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의료적인 어떤 치료를 받자.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미 레이저 이 치료를 받고 나온 애거든요. 그래서 급하지 않고 막 당장 위급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검진했을 때 당장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입원을 맡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한 달 정도 우리가 집에서 애 잘 크고 있으니까 또 황달의 이 어떤 그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애가 무기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이틀 전에 조산사님께서 아이를 보더니 제가 봤을 때 아이의 황달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물론 육안으로 보는 게 한계가 있고 정확한 건 수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플러스 저희가 이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고 퇴원할 때 몸무게 재잖아요. 그때 병원 측에서 모유수유 24시간 모유수유를 4박 5일 중에 거의 3박 4일을 했는데 애가 이 정상 체중으로 잘 됐습니다. 그 얘기 들었고 또 검진했을 때도 저희 아이가 지금 현재 몸무게를 봤을 때 또 무기력함은 전혀 없고 아이가 정말 잘 자란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마다 피드백을 주셨던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정도 좀 지켜보는 것도 어떠냐라고 저는 이야기했지만 1순위가 이제 산모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제 분유를 준비해서 분유를 먹여보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유를 이 각 잡고 준비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이 젖병 2개에다가 열탕 할 수 있는 거 큰 냄비 새 거 꺼내서 열탕 소독 준비하고 이제 병원에서 그냥 준 분유가 있어요. 그 분유 또 아내가 혹시 몰라서 산 분유 이런 거 부랴부랴 사가지고 이제 이 다 소독하고 물 뭐 70도니 50도니 해서 분유 타고 또 적정 온도로 하고 그러면서 큰맘 먹고 이제 이 분유를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나 아내나 기분은 좋지 않죠. 일단은 그렇게 12시간 정도 분유를 먹였는데 아내가 이제 하정운의 삐뽀삐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또 그 여자 선생님 성함 뭐지? 정유미 선생님의 이제 영상 아내가 2개를 딱 보고 오빠 이것 좀 봐보세요 해서 영상을 보니 저는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 아내는 이제 최근에 다시 본 거죠. 그 영상에서는 2022년에 미국 소아과 이 의료계에서 이 과학적 지침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황달 때문에 수유를 단수하고 분유를 먹이는 거는 이전 방식이었으면 20년 만에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심하면 혼합 수유를 하거나 중요한 건 모유 수유를 끊지 말아라 이런 거고 혼합 수유를 할 때도 젖병에다 주면은 이제 모유 수유로 돌아갈 때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수저나 아니면 아내님 수저 다음에 뭐였지? 컵으로 이제 먹이라는 거죠. 이제 정유미 선생님 영상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황달 수치를 검사할 때 그 수치는 황달의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 뭐냐면 혼합 수유 해도 된다.
그런데 모유 수유를 끊고 한국의 몇몇 사례들은 한국의 의료계에서는 모유 수유 끊고 48시간을 말한다. 그런데 저를 상담했던 의사는 뭐라고 했죠? 4일을 끊으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납득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일단 길어도 48시간 그렇게 지침을 내리는데 그거 모유수유 끊고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지침도 바뀌었기 때문에 모유수유를 지속적으로 하셔라. 혼합수유를 하셔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이제 딱딱딱 그 논문의 핵심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을 보고 그럼 다시 모유수유 패턴을 기반으로 하되 정심하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혼합수유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건 모유수유 할 때 이제 후기 황달, 모유 황달이라고 했을 당시에 길면 3달까지 이 황달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달 아니면 거기 도표에서 나온 것처럼 3달 뭐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내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이 순간은 다시 모유 수유한 지 한 6시간 8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냐면 제가 그날 화가 났던 이유는 그 의사에게 화가 난 게 아니고 이 뭐랄까 굳은 통념 자체에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연주의 의사에게 갔으면 그 의사도 논문 근거에서 괜찮다고 말할 거고 근데 이 의사는 수치 검사에서 높다고 분유 4일 먹이라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검사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를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뭐랄까 제 아이가 장래적으로 모유 수유에 있어서 어떤 이득적인 상황을 장래적으로까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이제 손실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벌써 2년 전인가요? 팬데믹 때 이 현상과도 좀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의료적인 어떤 행위를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내 아이의 일이니까 나의 일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보고 싶다. 그래서 한국 산부인과 의료진이 전부 다 그랬다? 그럼 제가 이 편향자죠, 편향자. 확증 편향자, 섣부른 일반의 오류를 갖고 산부인과 의사분들을 다 싸잡아서 제가 비판하면 그건 진짜 무식한 거죠. 그게 아니고 이 통념에서 말하는 것 이외에 국경 밖에서 자연스럽게 상식처럼 벌어지는 나머지 반쪽의 실제 사례와 나머지 반쪽 실제 사례를 지탱하고 있는 그 정당한 근거들도 같이 봐서 내가 부모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고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부모의 권리라고 할까요? 이걸 보장받고 싶었던 거예요. 분유를 절대 안 먹이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저와 엇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이 산모나 이 부부가 혹시라도 있으면은 쟤네가 진짜 저랬구나. 제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뭐, 전문가 분들이나 또 댓글을 써주시면 제가 귀중하게 경청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 맨날 썸네일에 아기 얼굴 걸어놓고 아주 칙칙하게 저만 나와서 얘기하는 거, 그건 여러분 좀 이해를 바라고요. 이 영상의 포인트는 통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메타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이고 비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된 도리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